안녕하세요. 문사탐 문서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오랜만에 본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유가 있어야지 취미생활을 하잖아요. 저의 취미생활이 본질 영상이거든요. 세상의 현상에 대해 분석하기 그리고 좋아하는 거 파고들기 뭐 이런 거 말이죠. 이게 좀 여유가 있어야지 그럴 취미를 즐길 시간이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도 다 쉬고 수업도 못하니까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본질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저의 BTS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본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이거 영상 예전에 한번 찍었었어요. 성공의 본질이라는 거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이 따르는 자 그의 성공이 있다 라고 본질 영상 예전에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BTS에 대해서 본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랑하는 애정해 마지 않는 저희 아이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는 BTS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 아이돌? 과연 아이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유 좋아합니다. 둘 다 뭔가 선한 느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왜 이런 BTS나 아이유나 이러한 어리지만 이런 아이돌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성공하게 됐을까? 라고 했을 때 제가 BTS를 통해서 본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저 개인적인 주관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확정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BTS 그 성공의 본질 첫 번째입니다. 철저한 준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철저한 준비가 저 어른이어서 그런가 봐요. 개개인의 능력도 좋지만 실제로는 그 프로듀싱을 담당한 방시혁님? 이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방시혁 이 분께서 오랜 기간 동안 연예계에 있으면서 나름의 어떤 확고한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말이죠. 이러이러한 아이돌 그룹을 만들겠다. 이런 거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재능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BTS를 보면서 느끼는 건 재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성실성, 이것을 가진 멤버들로 팀을 구성했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을 거예요. 노래도 노래, 춤도 춤. 그런데 성실성에 이 가치를 엄청 중요시 여겼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거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멤버들을 고른 거죠. 본인이 만들어내는 노래, 그 당시에 워낙에 대중성도 있었고 자신의 눈을 믿었으니까 노래에 대해서도 자기는 기획이 있고 그리고 성공의 확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있다고 100%다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본인을 믿고 준비를 할 때 이 성실성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준 게 느껴져요. 철저한 준비 그 근간이 사람인데 그 사람 재능만 가진 사람이 아닌 건 거죠. 재능과 더불어 성실성, 혹시 조금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제 제가 나름 아미잖아요. 물론 제가 무슨 팬클럽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좋아하면 좀 이렇게 뭔가 파고드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이제 BTS가 2013년에 데뷔를 합니다. 정확하게 쇼케이스트를 연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쇼케이스트를 이제 6월에 열고 그 다음 날에 엠카에서 데뷔를 해요. 근데 이 데뷔를 할 때까지 처음부터 이 모든 멤버가 딱 구성이 돼서 움직였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었어요. 처음 방탄이 이렇게 구성되던 시기에는 RM이랑 다른 멤버가 주축이었는데 그 멤버가 빠지고 오히려 나중에 지금의 멤버로 구성되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방시혁의 자신의 기획, 그것을 철저하게 잘 옮겨줄 그런 멤버로 구성한 게 눈에 띕니다. 철저한 준비,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획이겠죠. 어린 친구들이 이런 기획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어떠한 아이돌 그룹 만들겠다. 그 그룹, 이 그룹에 필요한 멤버들은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 이런 게 방시혁이 추구한 그 기획에 의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세상을 잘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SNS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데뷔 초부터 방시혁 그 기획사죠. 기획사는 철저하게 7명의 멤버가 하나의 계정을 쓰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계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한 개인이 갖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당하는 거거든요. 이거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꾸준히 보다 보면 인터뷰 그리고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처음 데뷔할 때부터의 약속이었어요. 서로의. 그러니까 니네 SNS를 할 거면 한 계정으로만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계정은 케어해주는 분이겠죠. 어린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획사 파트에서 아예 이걸 컨트롤하는 건 거죠. 그래서 한 계정에 7명의 글이 올라옵니다. 근데 거꾸로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이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죠. 방탄TV든 트위터든 V앱이든 모두 한 계정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본 어른이죠. 저만 해도 제가 지금 가진 이 경험을 가지고 20살 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싸이월드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 기획사 입장이죠. 그들의 기준에서 오케이 한 것들만 세상에 공개되는 것. 철저하게 기획하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꾸로 결과적인 면에선 리스크를 줄인다라는 것.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에서는 아주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SNS만 올라오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성공한다라는 건 사람이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반응을 신경 쓰면서 관리되는 SNS, 이게 정말 아주 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운이라면 운이 따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중소기획사. 이건 실제로 단점이거든요. 근데 그 단점이 장점이 되는 순간이 저는 이건 좀 세상의 운도 따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한 연예인이 그리고 어떤 한 아이돌 그룹이 세상에 딱 나오면 대중에게 알려야 되는 어떤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대형 방송사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플랫폼은 없죠. 그런데 중소기획사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플랫폼인 공영방송이라든지 기존의 매체들을 통해서는 대중에게 알릴 방법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죠.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중요했던 부분들이 누군가가 이제 입덕을 하게 돼서 처음부터 궁금해 막 찾아본다고 했었을 때 전 세계의 아미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A 방송사, B 방송사, C 방송사가 나눠져 있다라면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에서 몰아서 보는 게 오히려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입덕이 쉽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운도 따랐던 부분이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그 활용도에 있어서 커지기 시작할 그쯤 방탄이 나왔다라는 거 말이죠. 이제 저작권은 모두 다 기획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커지고 모든 자료들 하나로 모아서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파를 접할 기회가 없는 대한민국 공중파죠. 세계 팬 입장에서도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운은 그런데 전 알고 있거든요. 준비된 사람에게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유교주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뭐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하는 그런 부분에서 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예의 범절이 강조되는 유교주의. 이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러한 유교주의 말이죠. 이건 실제로 제일 처음은 당위에서부터 시작할지라도 그게 몸에 배이면 그건 곧 나 자신이 돼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연예 생활을 전혀 모르니까. 하지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는 병적으로 연예인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거든요. 이제 가끔 답답할 때도 있죠.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도덕성은 정치인들에게 오히려 요구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은 사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진짜 참 깍듯하고 예의 바르거든요.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방탄이들이 딱 이 한국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항상 막 팬들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요. 그때 빌보드 앨범 200이었나? 뭐 이때에서 1등 했을 때였어요. 이제 랩몬이 그 얘기를 합니다. RM이. ARMYs are the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 거기 있니? 나 너네들 때문에 이런 상 받게 되어서 감동이. 그리고 그 상 받고 바로 V앱 켜가지고 라이브 방송하죠. 자기가 있게 해준 그 존재에 끊임없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누군가는 강압적인 예의 범절,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속 빛나는 7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국이랑 지민이 좋아해요. 그냥 누군가가 더 좋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프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 둘이 최애 멤버죠. 하지만 7멤버 모두 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성실하고 그냥 그게 느껴져요. 그 수년, 지금은 횟수는 7, 8년 차인데 그때 동안 보여준 그 성실함, 기타 등등은 감동받을 만한 행보였거든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 또한 그 재능보다 오랜 기간 꾸준하게 해오는 그 성실성을 보게 되더라고요. 재능으로 따지면 이 개개인의 이 멤버들의 재능보다 더 뛰어난 연예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보여준 그 모습.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의 힘은 사람인데 이건 한순간에 빛나는 재능이 아니라 오랜 기간 보여주는 그 사람이 걸어오는 행보에 있는 것이죠. 그 행보라는 것, 무작정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획하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의도는 선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의도한 바를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결과는 빛을 보더라고요. 네, 솔직히 이런 분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탄이들이 빌보드 1등을 했는데 말이죠. 미국에서 지금 빌보드 차트 2위에 있는 그 노래가 엄청 되게 쇼킹한 노래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러한 가사들과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 그와 비교돼서 1위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 너무너무 밝은 노래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이렇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방탄의 성공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건 바로 이러한 많은 것들이 다 접목되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어떤가요? 느껴지시나요? 저희 방탄 사랑이. 근데 나이 들고 나니까 이게 행복인 거예요. 저 얼마 전에는 아이유 유에나 4기도 가입했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언박싱하는 영상 올라올지도 몰라요. 아이유의 성공 분석 이런 거 말이죠. 다음에 더 좋은 본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원하시나요? 사람이 따르는 곳에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준비되셨나요? 많은 수험생들 더 빛나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공, 꾸준함과 성실함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윤쌤이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게 제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입신양명 해야지만 행복하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전
아무도 모르는 아주 조그마한 학원에서 히키코모리처럼 저는 인지도로 따지면 성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행복한 삶을 봤거든요. 행복과 성공은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삶, 이건 아닌 거예요.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전 인생은 행복이 최종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그래서 성공하지 않아도, 여기서의 성공이라는 건 객관적 인정의 성공이에요. 성공과 행복은 같을 수 없죠. 하지만 성공한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면 행복한 가능성은 크겠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러한 준비 얼마나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빛나는 그 순간을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이 지금이겠죠? 그 순간을 응원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